개념의 디테일을 잡다 박상아의 디테일 수학.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최소 공배수 문제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커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번을 보면 직육면체를 쌓았대. 그러면 당연히 처음보다는 커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 두 번째도 몇 개의 자연수로 동시에 나누어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자연수들로 나누어지려면 이런 자연수들보다는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커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그리고 3번도 톱니바퀴의 회전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두 개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서 처음 맞물렸던 톱니바퀴로 다시 돌아가려면 얘네들의 배수들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로 돌아가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3번) 맞물리는 톱니바퀴의 회전수에 관한 문제. 이 톱니바퀴 2개 혹은 3개 이상이 맞물려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 얼만큼이 돌아가야 되느냐, 몇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 세 번째, 맞물리는 톱니바퀴의 회전수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2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으면 얘네들이 돌아서 다시 처음 맞물렸던 톱니바퀴로 돌아오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늘어난 느낌이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가 맞습니다. 4번 B분의 A, D분의 C 여기에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는 문제. 자, 여기 보면 이거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9분의 8, 그 다음에 21분의 10 요런 두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거를 곱해, 또 여기도 똑같은 거를 곱해. 그렇게 했을 때 위에 것도 자연수, 아래 것도 자연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우선은 이 분모에 있는 9하고 21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려면 9하고 21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지는 i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9와 21의 최소 공배수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9하고 21의 최소 공배수는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걸로 쓰고 3, 7.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6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에 여기 분자를 63, 63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야 9하고도 약분돼서 어떤 수가 나오고 20이라고도 약분돼서 20이라고 9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런 i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가장 작은 분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실 여기를 63이라고 해도 자연수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작게 되려면 분모를 가장 크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수 자체는 작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똑같이 2라는 게 있어도 3으로 나눌 때랑 4로 나눌 때랑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제부터 해야 돼. 자, 그런데 자연수가 되려면 또 이 8하고 10을 약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여기에 남으면 또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에는 8과 10의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 2죠. 그러면 4, 5.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가시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것만 2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2
2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도 더 이상 남는 게 없고 여기도 나누어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8과 1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여기 있는 걸 이해해 보면, 자, 제가 이 B하고 D, 여기는 원래 분모에 있었던 것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자에 박은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C, 원래 이 주어진 숫자들의 분자에 있었던 아이들의 최대 공약수를 분모에 해야 딱 떨어지게 둘 다 자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 해결 순서. 자, 문장제 문제가 나왔어요. 핵심이 되는 숫자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결정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최소라는 단어, 아니면 가능한 작은, 이런 표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배수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느낌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능한 가장 작게, 동시 출발 후 다시 만난다, 몇 개의 자연수로 동시에 나누어지는,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자 그려서, 여기선 소인수분해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니은자 그려서 하는 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걸로 많이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풀 수 있다. 실제로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동시에 출발해 다시 만나는 시각을 구하여라. 자, 어느 정류장에서 A버스는 12분마다 출발한대요. B버스는 18분마다 출발. 오전 9시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다면 바로 다음번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세요. 12분과 18분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12, 18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6이 바로 보여서 6으로 하겠습니다. 6, 2, 12, 6, 3, 18 이렇게 하면 최소 공배수가 6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3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단위가 분이니까 36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A버스는 12분마다 가니까 얘네들이 다시 겹쳐서 동시에 출발하려면 12의 배수면서 그 다음에 18의 배수여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가 동시에 맞닿들어야 돼. 12분과 18분의 배수가 공통으로 12분의 배수면서 18분의 배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배수 문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출발 시간 겹치는 게 있을 텐데 출발한 다음에 바로 다음번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최소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동시 출발 시각을 물어보는 거죠. 자, 최소 공배수가 36분이 나왔다는 건 A버스는 12분마다 출발하는데 A버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갔다는 거죠. B버스는 18분마다 출발하는데 첫 번째 출발하고 자, 최소 공배수가 36분이 나왔다는 건 여기 그림 보이시죠? 9시에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12분마다 출발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9시 36분이 되는 겁니다. B버스는 18분마다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9시에 출발을 하고 다시 18분 뒤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36분 뒤에 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배수인데 가장 최소인 공배수를 구해야 바로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9시 30, 그래서 정답은 9시 36분.
이건 출발한 후 얼만큼 걸렸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출발 시간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발 시간으로부터 36분 후에 A하고 B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 두 번째, 맞물린 톱니바퀴가 다시 만나는 순간 톱니수가 24개인 톱니바퀴 A와 톱니수가 32개인 톱니바퀴 B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네요. 두 톱니바퀴가 처음 맞물렸던 톱니에서 다시 맞물리려면 톱니바퀴 A는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자, 우선은 맞물린다는 것 자체가 24하고 36이 딱 맞게 배수로 떨어지는 순간을 구해야 되거든요. 우선 최소 공배수부터 먼저 구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4와 3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여기서 4가 보여서 4로 나누면 6, 4, 24, 8 2로 더 나눌 수 있네요. 3, 그 다음에 4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서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하면 8,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96이 되게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가 96이라는 건데 96이 됐다는 건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24개가 한 바퀴 돌고 또 몇 바퀴를 돌아야지 96이 되죠? 4바퀴를 돌아야 되죠. 요거 96 나누기 24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요렇게 곱한 게 96이기 때문에 24를 나타내는 요렇게가 지금 24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4 이게 바로 굴러간 바퀴수가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B도 몇 바퀴가 됐는지 보면 96을 32로 직접 나누어도 되겠지만 여기 이미 나눠져 있는 그게 다 있어. 그래서 32를 여기 있는 8 곱하기 4 이렇게 하면은 8, 4,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 곱하기 4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 요 밑에 있지 않은 이 남은 것들 요게 이제 바퀴수가 되겠죠. 그래서 3바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맞물리려면 돌아간 그 톱니바퀴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A는 4바퀴가 돌고 그 다음 B는 3바퀴가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톱니바퀴 A가 몇 바퀴 돌아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구했죠. 4바퀴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B를 물어봤으면 3바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 쓰는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네.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4, 6, 5인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야겠죠? 그러려면 4, 6,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일정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도 구하고 싶고 그 다음 필요한 블록의 개수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 6, 5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3개짜리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없죠? 그러면 2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4하고 6을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들은 목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라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셋 중에서 2개라도 동시에 나눠지는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없으면 이렇게 니은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요렇게 할 수 있는데 60이겠죠? 60.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게 한 모서리가 60cm여야 된다. 60cm로 맞춰야지 4도 이렇게 여러 번 놨을 때 빈틈이 없고 6도 여러 개를 놨을 때 빈틈 없이 딱 맞고 그다음 5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모서리가 60cm인 건 이미 구했고, 자, 요게 60cm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가로로 몇 개를 놓을 수 있는지, 세로로 몇 칸을 놓을 수 있는지, 높이로 몇 칸을 놓을 수 있는지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싹싹싹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가로로 놓을 수 있는 거는 4cm씩 여기에서 이렇게 4가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랑 옆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놓이는 개수야. 4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5개. 그 다음에 세로 6cm씩, 자, 요거 곱하기 요거가 6이죠? 그러니까 옆에 공통으로 이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썼던 이 니은 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랑 그 6cm면 그 밑에 바로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곱하면 바로 옆에 있는 개수가 나옵니다. 자, 높이 이것도 5cm가, 자, 요거랑, 자, 5cm는 약간 달라. 왜냐면 얘로 나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틀보다는 이렇게 곱해진 애들 중에서 얘 빼고 나머지를 여기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로로 15개가 쌓이고 세로로 10개가 쌓이고 높이로 12개가 쌓이면 이 개수를 곱한 만큼의 블록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면 1800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쌓아야지 정류면체를 만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를 간단하게 3문제, 그리고 앞에서 제가 분수, 제가 앞에서 2개의 분수에 어떤 분수를 공통으로 곱해야지 둘 다 자연수가 되는지까지 해서 활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소 공배수를 꼭 마스터하길 바랄게요. 개념도 역시 박상아의 디테일 수학.